안녕하세요.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희수 기회의 보장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법조문이 애매하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2년 계약 중 1년만 경과됐을 경우에 1년 경과하고 나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 이 경우에 경제사정에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사정에 현격한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5% 인상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 사정이 현격하게 변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 현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여야만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1년마다 계약하고 재계약 시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가? 1년씩 계약하고 1년씩 1년마다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한가? 5%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2년마다 계약할 경우에 1년에 5%씩이니까 10%를 인상할 수 있는가? 2년마다 계약하는데 1년에 5%씩 해서 10%를 인상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2년 단위라도 계약기간 단위로 5%만 인상 가능합니다. 자, 다시 3년짜리 계약을 했다. 3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고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5%만 가능합니다. 계약 단위별로 5%씩만 인상 가능합니다.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료를 시세 반영하여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죠. 10년 갱신 요구 기간 이내라면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시세 반영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2년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재계약할 경우에 시세를 반영해서 5%를 초과해서 계약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갱신 요구권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갱신 요구 기간 이내라면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자의 경우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자라 하더라도 개정 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던 갱신 요구 기간 5년이 단 1개월이라도 남아있는 임차인이라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의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다시 보면은요. 계약 시작일, 최초 계약일이 2013년 11월 11일이라고 하고 2018년 10월 16일이라고 하면은 기준일이고요. 이때 5년 계약 만료일 갱신 청구 요구권이 2018년 11월 10일에 종료된다고 하면은 2018년 10월 16일로부터 단 1개월이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최초 계약일 2013년 11월 11일로부터 10년인 2023년 11월 10일까지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2023년 11월 10일 날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5년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10년 보장을 못 받겠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어야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10년이 종료되었다. 갱신 요구권이 상실되었다. 라고 하면은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한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임차인의 고객, 영업가치 등 권리가 살아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방해는 뭐가 있을까요? 방해라는 말은 뭘까요?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방해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방해 행위입니다. 이 말 다시 볼까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월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현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은 방해 행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정당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계약기간 종료, 갱신 요구권이 상실된 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한만 세월 기다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자력으로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판례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만 세월 비워놓을 수 없으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은 당신은 나가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계약 기간 10년이 종료되었을 때, 갱신 요구권 상실되었을 때 임대인이 재건축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1심 법원과 고등법원과는 다르게 판시하여 혼란을 야기시킨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판례가 이 케이스를 다룬 겁니다.
임대인은 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요. 이 경우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를 나갈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크죠. 예.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판례가 파란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한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각 사안마다 법 조항이 세부적으로 위반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석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